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셨어. 한도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뭐라고? 형이 뭔 소리를. 진짜야. 지금 우리 집에 계셔. 48일 전 장례까지 치른 시어머니가 젖은 코트를 입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차가운 곳, 푸른 불빛, 그리고 팔에 난 수상한 멍 자국들만 남긴 채로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기적일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도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보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 완료 통지서를 서류철에 끼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랑딸랑. 현관 초인종 소리가 밤 10시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여보, 누가 이 시간에 와? 윤서진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모르겠네. 내가 나가볼게. 현관문을 열기 전 도윤이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센서 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의 모습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이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코트를 입고 허리가 굽은 채로 서 있는 68세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집이 어디야? 말순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서진이 뒤에서 다가왔다가 말순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서진이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서진아. 진정해. 어머님이 왜?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서진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떨었습니다. 말순이 현관 문턱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코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이상해. 서진이 코를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인 서진은 그 냄새가 병원에서 맡아본 소독약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아, 유나는? 말순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잠들었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거실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위패와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말순이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윤과 서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기억이 안 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기억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실종되셨다가 병원에서. 서진아. 도윤이 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설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코트가 소파에 물기를 묻혔습니다. 서진이 냄새를 더 자세히 맡아봤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냉기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도윤이 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말순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췄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냥 차가웠어. 너무 차가웠어.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계가 뭐야? 갑자기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과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월계요? 뭔 월계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그냥
그 말이 자꾸 떠올라.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지훈이한테 연락해. 그리고 병원에 확인해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서진이 말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말순의 팔에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멍 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 같았습니다. 어머님, 팔이 아프지 않으세요? 아파. 여기저기 다 아파. 말순이 팔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말순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형,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형이 뭔 소리를. 진짜야. 지금 우리 집에 계셔. 빨리 와. 도윤이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말순이라는 분,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 후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이말순님 사망 확인 맞습니다. 사망 진단서도 발급되었고요. 도윤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잠드셨어. 정말 이상해. 체온도 낮고 맥박도 불규칙해. 병원에 확인했는데 사망 확인이 맞다고 해.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누구야? 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형, 정말이야? 어머니가? 쉿, 작게 말해. 지금 주무시고 계셔. 지훈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한 위패와 영정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훈이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어. 도윤이 서류철을 가져와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사망진단서, 검안확인서, 장례계약서, 모든 서류가 다 있어. 서진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발급 시간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 너무 빨리 처리된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병원에 직접 가봐야겠어.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하신 월계가 뭔지도 알아봐야 하고. 세 사람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48일 전 장례를 치른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고 그들은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안방에서 나와 도윤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아직 주무시고 계셔. 그런데 이상한 게 체온이 계속 낮아. 35도도 안 돼.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 도윤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어젯밤에 자세히 봤는데 사망진단서 발급 시간이 이상해. 병원에서 연락받고 1시간도 안 돼서 나왔어. 서진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보통은 훨씬 오래 걸리는데. 지훈이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형들, 나도 밤새 생각해봤는데 뭔가 이상해. 지훈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종신고 처리 과정을 다시 찾아봤거든. 그런데 신고 접수하고 해제된 게 같은 날이야. 아침에 접수됐다가
오후에 바로 해제됐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통은 며칠은 걸려야 하는데 너무 빨라. 이때 안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급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이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워. 너무 차가워.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진이 말순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이에요. 어머님 집. 말순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님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어디 계셨는지.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하얗게 비어 있어. 그런데 냄새는 기억나. 무슨 냄새요? 소독약 냄새. 그리고 뭔가 차가운 냄새. 서진이 어제 말순의 코트에서 맡았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도윤과 지훈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도윤이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몸이 아파. 여기저기 쑤셔. 말순이 팔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말순의 팔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개의 멍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멍은 언제 생긴 건지 기억나세요? 모르겠어. 아프긴 한데. 서진이 도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월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월계, 월계. 말순이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말순의 맥박을 재봤습니다.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져. 왜 그러실까요? 모르겠어. 그냥 무서워. 도윤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월계가 뭔지 알아봐야겠어. 알겠어, 형. 유나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는데 유나가 안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어른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8살 유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 도윤이 유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는 뜻이야. 유나가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말순이 유나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유나, 많이 컸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저희가 많이 걱정했어요. 유나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유나의 손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할머니가 없어졌을 때요. 경찰 아저씨들도 왔었어요. 말순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 왜? 도윤이 유나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아직 많이 피곤하시니까 조용히 해드리자. 네, 아빠. 서진이 안방에서 나와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그래, 먼저 병원부터 가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형, 나는 월계 관련해서 조사해 볼게. 그리고 병원 기록도 다시 확인해 보고. 고마워, 지훈아. 도윤이 서류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올 리 없어. 서진이 말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병원? 왜? 건강 확인차 가보는 거예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장례식, 그리고 살아 돌아온 말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병원 원무과 앞에서 도윤이 접수 창구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말순이라는 분의 사망 기록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말순님 사망 확인 맞습니다. 48일 전에 사망 처리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거든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사망진단서도 발급됐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도윤이 복도에 서 있는 말순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이 말순을 부축하고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담당 의사와 면담이 가능한가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집에서 노트북으로 월계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월계 부동산, 월계동, 월계. 여러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오래된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보니 구석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계 마이너스 단기 대여금. 지훈이 메모를 자세히 봤습니다. 금액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날짜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훈이 월계 부동산으로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가 도윤 가족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분명히 사망 확인을 했는데 의사가 말순의 상태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어떠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전 일이 하얗게 비어 있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물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진이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잃게 하는 약물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수면제나 일부 정신과 약물들이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도윤이 말순의 팔에 있는 멍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자국들은 뭘까요? 의사가 멍 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사 맞은 자리 같네요. 여러 번 맞은 것 같고. 어머님, 주사 맞은 기억 있으세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팔이 계속 아파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도윤이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이말순님의 사망 처리 과정을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실 직원이 파일을 뒤져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박성호 실장이 처리하셨네요. 박성호 실장과 면담이 가능한가요? 지금 출장 중이세요. 내일 오후에 돌아오신다고 하네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 가족들에게 발견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가계부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어. 지훈이 가계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월계 단기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어. 6개월 전 날짜로. 월계 부동산 말하는 것 같은데? 서진이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월계 부동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윤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또다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계.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그러실까요? 무서워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훈이 노트북을 열어 월계 부동산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업체야.
주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네. 내일 가봐야겠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박성호 실장도 만나봐야 하고 서진이 말순의 체온을 재봤습니다. 어머님, 체온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아직 정상보다 낮지만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말순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려왔어요. 유나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는데 할머니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그림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유나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럼 이제 계속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야지.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했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실장도 내일 만날 수 있고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월계 부동산도 가봐야 하고 지훈이 노트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죽은 것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어. 서진이 소름 끼친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위험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가족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말순이 안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월계가 뭐지? 그녀의 기억 어딘가에 감춰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도윤과 지훈이 월계 부동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여기가 맞나? 지훈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도윤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말순이라는 분 아세요? 도윤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말순? 누구죠? 저희 어머님인데요. 6개월 전에 여기서 돈을 빌리셨나 봐요. 지훈이 가계부 메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이분. 남자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월계 사장님이세요? 네, 오월계입니다. 월계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빌린 돈이 얼마나 되죠?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월계가 서류를 뒤적거리는 척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리하려고 왔어요. 도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월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빚 정리를 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월계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집은 어떻게 되셨나요? 혹시 파실 생각은? 왜요? 관심 있으세요? 지훈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월계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도윤과 지훈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갚아야 할 테니까.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계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혈액 검사 결과 나왔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 수면제? 도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월계가 전화 내용을 듣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도윤이 전화를 끊고 월계를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네. 월계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제가 부동산을 나오자마자 지훈이 말했습니다. 형, 저 사람 완전 수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당황하더라. 그리고 집 얘기할 때 표정 봤어? 너무 관심 있어 보였어. 두 사람이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서진이 의사와 함께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반복적으로 투여된 것 같네요. 그럼 누군가 어머님께 억지로 약물을 투여했다는 뜻인가요? 서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며칠간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도윤과 지훈이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누군가 어머님께 강제로 수면제를 투여했어.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범죄야?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실장과도 얘기해봐야 하고. 도윤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말순이 병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서워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는 것 같아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서진이 말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도윤이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박성호 실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성호 실장님 계세요? 지금 회의 중이세요.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30분 후 박성호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말수님의 사망 처리건으로 왔습니다. 박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망 처리요? 네, 48일 전에 처리하셨는데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박성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도윤이 말순이 있는 병실을 가리켰습니다. 박성호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요? 내일. 아니 모레 정도? 박성호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어. 서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담당 형사가 와서 조사한다고 해. 박성호 실장도 수상해. 도윤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월계 부동산 사장도 뭔가 숨기고 있어.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말순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해? 어머님 혈액 검사 결과 누군가 어머님께 수면제를 먹였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면제? 네, 그래서 기억을 잃으신 거예요. 누가? 왜 나한테 그런 짓을?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알아내야 해요. 도윤이 말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순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은 것처럼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말순을 해치려 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온 형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 접수건으로 왔습니다. 김 형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 형사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말순 씨가 실종된 후 사망 처리되었는데 48일 만에 살아서 돌아오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요. 김 형사가 병원 검사 결과지를 받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며칠간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양이네요. 서진이 말순을 부축해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형사님이 몇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일이 뭔가요? 김 형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유나랑 빵을 구웠어요. 말순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하얗게 비어 있어요. 48일 동안 어디 계셨는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네. 무서운 꿈만 계속 꿨어요. 말순이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김 형사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의심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나요? 월계 부동산이라는 곳이 수상해요. 지훈이 가계부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박성호 실장도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도윤이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해 보겠습니다. 김 형사가 메모를 마치며 일어났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김 형사가 떠난 후 지훈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형, 나 어젯밤에 더 조사해 봤는데. 뭘 찾았어? 월계 부동산 등기부를 봤는데 법인 대표가 오월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누구? 박성우 부인이야. 도윤과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박성우와 월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 지훈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어머니 집 근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봤는데 뭐가 이상해? 어머니가 실종된 직후에 급매물이 여러 개 나왔어. 모두 월계 부동산을 통해서. 서진이 소름 끼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계획적인 범죄라는 얘기잖아. 그런 것 같아. 이때 말순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나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 가족들이 모두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기억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가운 곳. 너무 차가운 곳에 있었어. 말순이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불빛이 있었어. 푸른 불빛요? 네. 계속 깜빡깜빡했어요. 지훈이 급히 메모했습니다. 또 뭐가 기억나세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도윤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내 팔에 뭔가 꽂았어요. 말순이 팔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주사 말씀이세요? 아마도. 그 후로 잠만 잤어요. 서진이 말순의 팔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멍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맞으신 것 같아요. 며칠 동안이나. 말순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아저씨네. 도윤이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 맞으시죠? 소포 왔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죠? 익명으로 되어 있네요. 도윤이 소포를 받고 의아해했습니다. 주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소포를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USB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USB를 확인하세요. 조심하세요. 지훈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뭐가 들어 있을까?
일단 확인해 보자. 지훈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재생하자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냉동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영상 속 말순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누군가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있었던 곳이에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이 화면을 보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야. 여기에 있었어. 기억나세요? 차가웠어. 너무 차가웠어. 말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상은 3분 정도였고 마지막에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 영상을 보낸 거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를 도우려는 사람인 것 같아. 지훈이 USB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겨야 해. 그래, 바로 연락하자.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말순이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거죠? 네, 어머님.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범인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순을 감금하고 수면제를 투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USB를 가져간 지 이틀 후 도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도윤 씨,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서로 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 형사가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USB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촬영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어디인가요? 시 외곽에 있는 냉동 창고입니다. 월계 부동산 명의로 임대된 곳이에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월계가 연루된 거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부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내부 제보자요? 네, 정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례업체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김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분이 USB를 보낸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잠시 후 40대 남자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말순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정혜원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거죠?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정혜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장례업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일들이요?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짜 사망진단서요? 네, 박성호 실장과 월계가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정혜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르신도 그 피해자 중 한 분이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먼저 타겟을 정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나 가족과 소원한 분들을 골라서요. 정혜원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 수면제를 투여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가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장례를 치러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냉동 창고에 감금해 놓고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윤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부동산 때문이에요. 사망하면 유족들이 급히 집을 처분하잖아요. 정혜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싼값에 사들여서 되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집도? 네, 이미 거래가 진행 중이었어요.
다행히 어르신이 깨어나셔서 막을 수 있었지만요. 김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나요? 네, 여러 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정혜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돌아가셨어요. 어르신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도윤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네, 제가 몰래 촬영한 영상들과 서류들이 있어요. 정혜원이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게 여기 들어 있어요. 김 형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신고하신 거죠?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해칠까 봐요. 정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말순 어르신이 살아서 돌아오신 걸 보고 용기를 냈어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네, 경찰에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김 형사가 정혜원에게 말했습니다.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이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게 기적이에요. 서진이 말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돼? 지훈이 물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해요. 도윤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만 살아남은 거야?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범인들을 잡을 수 있어요. 서진이 말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서워. 나도 죽을 뻔했구나. 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분위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괜찮아, 우리 유나. 할머니가 무서워서 그래. 말순이 유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쁜 사람들 잡히나요? 유나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곧 잡힐 거야. 도윤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가짜 장례를 통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TV 앞에 모였습니다. 용의자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장례를 치른 후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어.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처벌받을 거야.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TV를 보며 떨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제 안전해요,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우와 오월계를 체포했습니다. 조만간 조사받으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가겠습니다. 드디어 범인들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앞에서 도윤 가족이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백소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걱정 없어요. 어머님은 증언하셔도 될까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백소정이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박성우와 오월계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우, 오월계는 가짜 사망진단서 작성, 감금, 부동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년간 총 1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5명이나 도윤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해 규모는 총 50억 원에 달합니다. 검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정혜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박성호 씨가 병원에서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면 오월계 씨가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정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냉동 창고에 감금된 후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말순 씨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운이 좋으셨어요. 수면제 용량을 잘못 계산해서 일찍 깨어나셨거든요. 다음으로 말순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서진이 부축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빵을 굽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말순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마시고 나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나세요? 깨어보니 차가운 곳에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계속 주사를 놔서 또 잠들고 그런 게 반복됐어요. 피고인들을 보신 적 있나요? 말순이 피고석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우와 오월계를 보자 몸을 떨었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확실하세요? 네. 무서워요. 말순이 서진에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께서 기억 장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증언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백소정이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해자를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변호인을 제지했습니다. 김영사가 증인으로 나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피해자들의 DNA가 발견되었고 피고인들의 지문도 다수 검출되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도 확인되었나요? 네, 피해자들의 부동산이 헐값에 거래된 후 고가로 재판매된 기록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피고인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고한 노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최종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백소정이 말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올 거예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무기징역, 피고인 오월계는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성호와 오월계가 끌려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진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도윤이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에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유나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쁜 사람들 없어졌어요? 응, 다 없어졌어. 이제 안전해. 말순이 유나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또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안 사라져. 계속 유나랑 같이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말순이 부엌에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도와드릴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말순이 반죽을 치대며 말했습니다. 이제 무서운 꿈도 안 꿔요? 응, 안 꿔. 이제 평안해. 오븐에서 빵 굽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각 구운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유나가 빵을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 도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48일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악인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이제 말수는 다시 안전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말순이 거실에서 유나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 조각은 어디에 맞춰야 해요? 유나가 퍼즐 조각을 들고 물었습니다. 여기 하늘 부분에 맞는 것 같은데. 말순이 유나의 손을 잡아 조각을 맞춰줬습니다. 맞았어요. 유나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시죠? 응, 알겠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악몽도 안 꾸시고. 서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기검진은 계속 받으셔야 해요. 말순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수면제 부작용과 정신적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갔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에 갔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지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좋은 일이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말순이 의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기억력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뭐가요?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진이 말순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모임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 가족이 또 왔어. 비슷한 사건을 당했대.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드물지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해.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혜원 씨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직장도 구했고, 정혜원은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나가 방에서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가족이 모두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우리 유나. 말순이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웃었지?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어요. 말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그날 밤 말순이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유나와 퍼즐도 맞추고 병원 검진도 받았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사랑스럽다. 도윤이 말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일기 쓰고 있었어. 일기요? 응, 매일 쓰고 있어. 좋은 기억들을 잊지 않으려고. 도윤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머님.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며칠 후 백소정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도윤이 궁금해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이 인정됐어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서요. 다행이네요. 서진이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원 씨가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게 됐어요. 정말 잘 됐네요. 지훈이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정혜원의 시상식에 말순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이 상은 정혜원 씨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으로 많은 생명을 구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정혜원이 상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말순 어르신이 살아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 후 정혜원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모습 보니 기뻐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말순이 정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도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오신 게 기적 같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 덕분이야. 말순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줘서 고마워. 유나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유나. 그날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직접 만든 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어머님 손맛이네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말순이 흐뭇해했습니다. 48일간의 악몽은 끝났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말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48일간의 악몽 같은 시간을 겪으며 말순 할머니와 가족들은 진실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죽음으로 위장된 잔혹한 범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따라 용기 있게 진실을 밝힌 정혜원 씨의 증언이 있었기에 정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위험에 처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거나 이상한 일을 당하신다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유나와 함께 빵을 굽고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